2020년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한 Q&A 영상.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임용고시를 지금 앞두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반적인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11월 시험이 되기 전까지의 저의 루틴을 말씀을 드릴게요.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독서실에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침을 확보를 해야만 이제 하루가 이제 알차게 보내지는 느낌이 들고, 아침 시간에 날려버리면 점심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저녁 때 공부를 많이 해도 10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시부터 12시 사이에 적어도 3시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공부를 하고 3시간에서 3시간 20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볼일도 보러 가고 문구점도 가고 시장도 봐야 되고 등등등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느라 2시부터 6시 정도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여유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전에 3시간, 점심때 4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 때 6시부터 7시까지 밥을 먹고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이제 해서 10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최소한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반적인 하루의 루틴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11시 30분쯤 자서 6시 30분까지 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는 자야 독서실에서 졸지 않고 공부를 해서 7시간 정도를 충분히 자려고 했고, 독서실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잠은 자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자지만 그 잠을 깨야 되고 일어나서 물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을 하시도록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깨어있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서 하루 동안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이 건강관리나 체력관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운동을 꼭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고, 지금부터가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러닝머신을 꼭 뛰었고 근력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허리도 많이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풀어주는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은 해주시는 게 좋고, 일주일에 정말 3번만이라도 지금이라도 꼭 운동하십시오. 꼭 운동을 하셔야 지금 막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시고, 제 스케줄표에 보면 진짜 한 3.5kg에서 4kg 정도 일주일에 3번씩은 꼬박꼬박 운동을 했고, 꼭 운동은 3-4번씩 꼭 하려고 했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력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체력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삼시세끼를 잘 드시는 겁니다. 아침 잘 드시고 점심도 잘 챙겨 드시고 저녁도 잘 챙겨 드시는데, 만약에 속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가리면서 음식을 드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나 전공 중에서 어떤 걸 더 먼저 했는지, 혹은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진도는 어떻게 짜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교육학을 먼저, 아침에 시험을 치니까 교육학을 먼저 하고 전공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전공을 먼저 하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 약간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졸릴 때나 아니면 집에 가기 직전에 약간 마음이 뜰 때나 이렇게 했었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대에는 전공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과목 공부를 했는지 여쭤보셨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적교를 끝내야 되고 2시간 만에 한국사를 빨리 봐야 되고, 내가 2시간 만에 조선시대 다 보기로 돼 있었는데 조선시대가 다 끝나지 않는다. 그럼 대충 보는 거죠. 조선시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짜놓은 스스로의 스케줄에 빨리 끝내고자 그렇게 대충 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했던 방법이 한 주차별로 봐야 되는 순번을 짰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제가 한 방법이 평면 파트가 서양사에서 크기 때문에 한국사는 약간 조금 분량이 적은 그런 파트로 하고, 동양사는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을 볼 수 있는 제도사 이런 것들을 넣고요. 또 한국사의 경우에 고려시대를 넣는다라고 하면 동양사를 또 약간 약하게 넣고 서양사도 약간 약하게 넣고, 이렇게 강약, 중강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케줄 표를 제 나름대로 짰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짠 이 스케줄 표의 분량에 따라서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는데, 순번을 이제 왔다 갔다 돌리는 거예요. 7주 안에 한 바퀴를 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봤고, 7주 동안 한 번 보면 다음에는 뭐 6주에 한 번, 그 다음 5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줄여서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한국사를 2시간 만에 끝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한국사를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책에 있는 부분을 다 보고, 기출도 다 보고, 교과서도 다 보고 어쨌든 원시남북국이 끝이 나야만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 3일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3일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파트의 분량이 조금 적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낼 수 있게 분량을 짜놓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다른 파트들은 분량이 끝나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끝이 나고 그 다음 주차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볼 때는 순서를 섞는 겁니다. 원시남북국부터 현대까지 봤다고 치면 다음에는 조선부터 뭐 조선, 고려, 뭐 삼국, 그리고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자유자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연대기적으로 나갔을 때 뭐 앞에 까먹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어떤 주제에 있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대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보고, 그 기출을 보면서 개론서를 보고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면서 개론서 읽고 암기카드 외우고 백지 쓰기 하고, 백지 쓰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외우고 나서 다시 개론서를 보거나 기출문제를 보는 이런 식의 루틴으로 돌아가고, 교과서는 요 루틴 사이에 이제 조금 쉬는 느낌으로 읽어줬어요. 이 교과서를 쭉 눈으로 보면서 개론에 나왔던 부분이나 아니면 기출된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뤄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봤었고, 교과서 중에서도 날개 있는 부분 있죠? 날개나 자료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꼼꼼히 보려고 했어요. 교과서는 약간 머리를 식힐 겸 이런 주제도 다루네, 고등학교 책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네, 이런 느낌으로 쭉 보고 좀 새로운 주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이 중에 팁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고3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문제까지 반드시 꼭 풀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발령이 나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당장 분석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다 분석하시고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임용을 지금 앞두신 분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능 뒤에 임용을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의 수능 문제까지도 챙겨보시고 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제가 겹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능 문제도 보시고, 올해 나왔던 6월, 9월 모평 보시고, 해당되는 선지들까지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이 선지들까지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가, 혹은 교과서에 나왔던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서 교과서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좀 가볍게 교과서를 보시되,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혹은 모의고사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의 내용이 다뤄진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교과서를 읽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게요, 100일 전에 공부법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쯤 전공은 다 잡은 것처럼 느껴지셨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7, 8월 달에 6주, 그 다음에 9, 10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를 돌리는 거, 그리고 11월은 2주에 한 번씩 돌리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돌리면 8월까지 한 번 돌리고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2번, 이렇게 5번을 돌리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5번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빨리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이 되면 보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봐두셔야 마지막에 빠르게 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한 번을 8월까지는 꼭 돌리시고, 9월에도 9월 한 달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돌리셔도 돼요. 10월도 마찬가지고, 11월에 시험 전까지 한 주씩만 돌려도
3번은 돌리고 가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이쯤이면 전공이 다 잡은 것 같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하신 분들도 그냥 전날까지 공부하다가 그냥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원래 공부라는 게 끝은 없고 끝나는 날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내가 끝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다가 내가 되어 있는 상태까지 상황에서 시험을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저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기다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TO 나오면 또 흔들리고 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를 쓴다더라 이런 말이 들리면 또 흔들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는 이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좀 스트레스를 날려야 멘탈이 다잡아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 틀린 문제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스터디를 갔다 오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옆에 사람들은 너무 잘하고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부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쟤는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럼 그 불안함의 근원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덜 불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터디를 했는데 잘 썼어요? 그러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가 덜 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자라구나, 덜 됐구나, 그냥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열심히 보고 반복하는 것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셀 때, 그리고 장수생을 위한 멘탈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독서실 머리맡에 붙어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자리 한 자리는 있다. 나를 믿자. 모두 다 내가 본 내용이다. 내가 본 곳에서 모두 나온다. 사실 이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보는 책은 다 거기에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보시고 내가 본 그 책에서 나오니까 어디서 그 문제가 나왔는지 잘 생각하시고 답을 쓰려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다고 합격이라는 큰 선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선물이 금방 다가올 테니까 지금 힘들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예쁜 아이들 만나셔야죠. 하실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멘트도 하나 써놨는데요. 합격하면 떠난 사람도 돌아오지만 떨어지면 있던 사람마저 떠나간다. 명심해라. 올해가 끝이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사실 진짜 합격하면 막 누구 붙었니? 이러면서 막 연락 오고 막 어머 축하해 막 이러면서 막 연락 오고 막 그러는데, 떨어지면 사실 내 주변에 있던 가족들마저도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더 힘들고 간절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있던 사람마저 떠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25대 1 정도면 그 반에서 한 명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에서 1등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교실에서 1등만 하시면 됩니다. 1등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휴식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정말 하기 싫으면 공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말에 쉬기로 되어 있는데 주중에 또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오전, 오후만 빡시게 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도 진짜 하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점심때도 공부하고 저녁에 놀았어요. 공부 진짜 하기 싫으면 저녁에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먹으러 다니고, 전 주로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으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부가 안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는데 막 학원에서 막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선생님 뭐라는 소린지 모르겠고 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맥주를 막 마셨어요. 막 마시고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공부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심신의 안정은 오더라고요. 이 알코올이 주는 심신의 안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리에 앉았다는 건데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 학원 강의 교재로 공부할 경우 강의 교재와 기본서의 비중은 어떻게 했나요? 인강, 형강, 노량진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저는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최단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독서실, 학원 요게 이렇게 뺑뺑 돌게끔 이렇게 했었고 인강은 안 들었어요. 인강은 잘 안 듣고 교육학은 인강을 들었는데 전공은 직강을 들었습니다. 직강을 들었고요. 저는 두 개를 다 들었는데 노량진에서 간 첫 해에는 이순권 강의를 들었고요. 이 이순권 강의를 1년짜리 커리로 들었어요. 이순권 강의를 들은 이유는 기본서 있죠? 남들이 그 책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정리된 저 책 하나만 외우면 임용고시를 합격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순권 강의를 1년 커리를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7, 8월 달에 이제 노량진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를 오히려 윤김 강의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임용고시는 출제자가 원하는 그 답이 있는데 다양한 강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스터디도 되게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랑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오픈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답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강의 교재랑 기본서 비중을 다룬다면 이승원 선생님 강의 교재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 교재에 쪼개놓은 느낌이 들어서 비중을 따로 둘 수는 없고 개론서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단권화나 스터디 기출분석 같이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셨나요? 문제 만드는 스터디 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는 게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기출분석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분석은 반드시 하시고 스터디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터디를 했던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의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가를 제일 중점적으로 두시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내가 어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걸 오픈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스타일일지라도 내가 오픈을 하는 것이 내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픈을 하셔야죠. 내년에도 이 공부 할 수 없잖아요. 올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내가 지금 이걸 다 오픈하더라도 내년에 이 짓을 끝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문제 만드는 스터디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만드는 스터디 이외에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외우고 어차피 암기는 다 혼자 하는 겁니다. 스터디 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못하는 건 틀린 거 표시하고 또 외우고 또 다시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스터디가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혼자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료 공부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도 북소년에서 다운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냥 뭐 자주 출제되는 한자? 요런 거 정리되어 있는 걸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먼저 처음엔 외웠어요. 그걸 외우니까 중요한 단어들, 요런 단어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 한자도 마찬가지로 뭐 암기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냥 쓱쓱 외웠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꾸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뭐 EBS 한문 요런 것들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EBS 한문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뭐 주술의 구조, 뭐 술목의 구조 요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먼저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 감을 잡고 그러니까 원사료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원사료에 대한 것을 그 해석본을 보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혹은 그 원사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맥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한문에 대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이 번역된 사료를 내가 정확하게 맥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한글로 번역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어떤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 예를 들면 뭐 지정은제다 라고 하는 그 지정은제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기출된 사료들이나 뿌셈에 있는 사료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료는 쭉 읽는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사료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나 어떤 키워드를 보면 이게 이 시대임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료를 접근하려고 했고요. 중요한 단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수준만 한문을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사료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Q&A 영상은 지금 당장 임용고시를 이제 치르시는 분들을 위한 Q&A를 먼저 준비를 해보았어요. 10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100일 전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다 온 겁니다. 고지에 다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합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반드시 원하시는 성과 내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지역에서 반드시 최종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꼭 합격하는 겁니다. 알겠죠?